깜짝 놀란 게, 야, 이 게임이 이렇게 큰 돈을 번다는 거에 일단 가장 먼저 놀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우리는 뭐, 그냥 뭐, 한류 뭐 이런 거, 케이팝? 막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조용히 게임이 돈을 벌고 있었네요. 아, 이게, 그야말로 좀, PD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게임에 대한 편견을 깨지 않은 채로 계속 아이들을 게임만 하는 루저라고 이렇게 때려 부실 뻔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뭔가 찔리는 분 계시죠?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게임 할 때마다 뭐라고 했었던 분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화가 나? 그 편견이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강연을 듣고 나서도? 예, 조금 달라졌죠. 예. 예. 게임 많이 하는 자녀 두신 학부모, 저쪽에. 아니, 자녀가 아니어도 좋아. 본인이거나 아니면 남편 있잖아, 남편. 요새 남편들도 뭐 게임 너무. 저희 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아직 스마트폰을 안 사줬어요. 지금 사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어떤 그런 유해물도 많고 게임도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만 가면 항상 제 폰으로 매일매일 게임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그거를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눈만 뜨면 뭐 오늘 그 출석 체크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막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잘 타일러야 될지 아니면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직도 고민스러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정해놓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직 우리 애가 좀 어리긴 한데 지금 3살이거든요. 근데 다 만져요. 제 스마트폰, 제 와이프 스마트폰 켜서 다 만지고, 처음에는 이거 뺏고 했죠. 근데 가만히 두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지가 지겨우니까 지가 다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 시간이 그렇게 뭐 길지도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얘를 규제하려고 내가 너무 애썼던 건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바꾸고 난 뒤에 이제 전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옛날 구형폰을 줬어요. 그리고 좀 지가 갖고 놀다가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냥 또. 그러니까 아이의 자율성을 좀 더 전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주위 친구들 다 폰을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못하게 한다고 하면 몰래 하겠죠. 안 하진 않거든요, 절대. 몰래 해요. 근데 대놓고 하라고 주면 내 앞에서 하겠죠. 그러면 몰래 하는 것과 내 앞에서 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도 어릴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하지 마라 해서 몰래 하면, 몰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나쁜 방법, 나쁜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 최신 폰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이제 폰을 좀 들고 다녀도 될 정도에 됐다. 아마 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기점을 저는 두고 있는데 저는 폰을 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면 같이 하자고 할 거예요, 저는. 요즘 너 무슨 게임 하냐? 뭔데? 재밌냐? 어떻게 해? 나는 별로 재미없다, 야. 그렇게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 아빠 재밌는데? 재밌 좀 더 해라. 그리고 게임을 한다고 해도 저도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패턴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게임 가지고 석 달 이상 가는 게 전 없더라고요. 하다 보면 지겹거든요. 근데 나오는 추세를 보면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게임 리뷰가 올라오고 막 바뀌잖아요. 인기 게임 순위 나오고 하면
계속 바뀌는 거 보면 애들도 다 바뀌어요. 이거 지금 막 밤새 사는 것 같지만 금방 2달 지나면 지겨워져요. 그냥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는 조금 더 믿고 싶습니다. 자율성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 믿으셔야 되고 네, 질문 또 있다고 하네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잘 들은 것 같아요. 뭐, 소통의 부재나 진로 교육이 없음이 문제인 건데, 우리가 마냥 그게 다 게임 때문인 것 마냥 오해했던 것들, 이 시간에 되게 많이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임 자체들이 대부분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전쟁, 막 폭음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보도에서도 봤었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그런 보도를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폭력성 있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걱정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피디님은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하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임들의 폭력 수위, 폭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진 않고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느냐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게임 화면에서, TV 화면에서, 영화 화면에서 피가 하나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는 피를 봤으니까 어디 피부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드라마, 영화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게임하면서 그 뭐 총싸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거기서 내가 게임 안에서 총을 쏴서 누굴 죽였기 때문에 나도 지금 나가서 누구 총을 쏘고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친구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예요. 영화 한 편 봤다가 그 친구라는 영화, 가장 대표적인 조폭 영화잖아요. 아예 이름도 조폭 마누라 같은 그런 조폭 영화들, 중국의 홍콩의 엄청난 영화 보면 이렇게 홍콩 느와르 조폭 영화잖아요. 조직폭력배를 엄청나게 미화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자체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조폭들이 많을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화면에서 계속 피 튀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는 게임은 게임일 뿐, 이거랑 현실은 별개야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더 심한 게 나와도 그냥 그래 이건 게임이지, 현실에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와이프가 수술을 해서 병원 입원실에 좀 간호 때문에 있었는데, 입원실 공동병실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같이 보잖아요. 드라마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드라마. 저는 이제 거의 딱 이제 시간이 이제 약 1, 2분 겹치면서 딱딱딱딱 볼 수 있게 편성 시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딱 이제 오빈나가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천상 여자로 가서 이제 뭐 짝짝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랑은 머시기까지 딱 가면 이제 9시가 딱 되고, 보니까 아침에 하는 거 3개, 저녁에 하는 거 3개, 내용이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슷하고 설정도 비슷하고, 주요 내용은 누군가 배신해서 복수하고 그 과정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면서 저도 즐겨 보시는 저희 장모님께 뭐 욕하시면서 왜 보세요? 욕하려고 보는 거지? 게임에 대해서, 화면에 대해서 피 하나 튀는 그것과 정서 자체를 계속 욕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과, 그거에 저는 오히려 드라마 쪽이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희노애락 뭐 감정 표현에 대해서 그 차분하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과 또 이게 막 활동적으로 스트레스 그 방법 차이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뭐 오히려 이제 게임 같은 걸 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우도 있다고 그 말씀하시는 의사분도 계시긴 하던데 그거는 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피 튀기는 그 총싸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집중력과 손은 이게 너무 더 정교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과 의사들보다 가상 수술을 더 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재능이 키워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단점을 보려면 계속 단점이고 장점도 있으니까 그 장점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제 생각이고요. 저는 게임 많이 못해요. 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 시간 내서 게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일주일에 5시간 이상 하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니까.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왜 그 어려서부터 나는 이제 커서 의사가 될 거야 하면 의대를 공부를 해서 가고 선생님이 될 거야 하면 뭐 이렇게 사범대나 교대를 가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 길로 가시게 됐는지 사실 뭐 게임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큰아이가 대학을 다니는데 걔가 중학교 때 게임에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이러려면 프로게이머 해라. 전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사실 그런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사업이면 앞으로 정말 전망 있는 쪽인데 그런 걸 좀 아니 정말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게임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꽤 있고요. 그 지금 저도 정확히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독일 학과와 계약을 했었는데 했잖아요. 독일에 가 있는 제 친구도 게임 학과의 교수로 강의를 했었고요. 2년 정도. 게임 관련된 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개 아예 게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과도 있고요. 게임 애니메이션과도 있고 게임 그래픽하고 뭐 그런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게임 관련돼서는 분야가 워낙 많아요. 미술 전공하면 그래픽 디자인이 될 수 있겠고 그 국문과 그쪽으로 가도 문해창작과 쪽으로 가도 게임 시나리오, 게임 기자 많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하는 컴퓨터 관련 학과는 또 게임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쪽으로도 많고 그리고 뭐 찾아보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꼭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더라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고등학교 때 조금은 라디오 PD였거든요. 그때 영화 한 편을 보고 와 라디오 뻑 가가지고 나 라디오 PD 할래요. 신방과 갈래요. 신방과 가서 보니까 라디오 PD 저 TV로 갈게요. 그래서 TV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게임 방송사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과 좀 더 가깝게 지내면서 이렇게 흘러왔지. 처음부터 나는 게임이 좋아. 뭐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솔직히 친구들하고 게임 PC방 가면 이거 또 해야 돼? 야, 뭐 당구 칠 때도 뭐 나는 다 못 치고 그냥 다른 다 했듯이 그냥 알아서 그냥 가서 뭐 같이 클릭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친구의 놀이 수단으로서 막 게임을 즐겼다 뿐이지 이걸 제 직업으로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께서 뭔가 그냥 뭘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본인이 길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게임 관련된 전공을 다시 찾든가 아니면 게임 그냥 취미로만 할래. 나 이걸 먹고 살래. 라고 판단을 하든가.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여기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PD를 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해왔었고 저희 부모님 또 제 뜻을 존중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지를 해주셨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가 진짜 뭘 하고 싶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길을 지지해주고
그게 어긋나지 않도록만 잡아주신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벌써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아, 우리 아이가 게임을 잘하는데 뭔가 질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문화가 달라진 건데, 딱지치기를 하고 뭐 다마치기를 구슬놀이를 하던 게 지금 아이들이 뭔가 분노를 풀고 놀 게임, 어떤 놀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게임으로 대체된 거를 이게 부모들이 약간 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더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요. 예. 저는 아직 편견이 안 깨진 상태예요. 네. 예, 뭐, 맹모 삼천지구는 아주 오랜 옛날 얘기지만, 저는 이게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3살 아이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키워보시겠지만 아마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대로 만지는 대로 그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를 해요. 저희처럼 분별해서 이게 선별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 학교나 이런 데 이제 아이들 성품 학교를 보면 식사 때에도 뽀로로를 틀어줘야 밥을 먹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아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보는 대로, 그리고 사실 지금 초중학교 아이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정서적인 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게 노출된다면 그런 어떤 관계적인 거에서의 건강한 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수많은 아이들을 보아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막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선별하는 눈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정말 좋은 걸 선별해서 같이 대화의 장으로 조금 끌어주는 형태로 먼저 알고 왜 술자리에서 술 잘 배우면 잘 배우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참 많은데 그래서 아 이것들은 요런 거야 하고 부모님이 미리 좀 알고 좋은 것들을 좀 제시해 주면서 대화의 장을 여는 형태로 조금 가주는 것들은 어떨까. 예, 그래서 추천해 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네 초중고 예, 분야별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와, 역시 진짜 날카로운 청중 아니십니까? 예. 저희 라디오 특강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아, 조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어린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제가 명확히 그 말씀드린 것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주위에 먼저 아이를 키운 친구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어머님들 같은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했다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한 사례는 저희 이모인데 어릴 때부터 이모 집에 가면 맨날 제 이촌 사촌 동생들하고 이모가 티격태격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애들이 어떤 게임을 시작을 하면 얼마 안 돼서 이모가 그 자리를 꿰차는 거죠. 니들이 무슨 게임 하는지 나도 한번 해볼래. 하다 보면 재밌는 경우에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는 게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화의 소재관계가 더 생긴 거죠. 근데 같이 있으면서 게임하다 보면 어떤 때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집은 대화가 있어요. 하지마 이게 아니라 너 무슨 게임해? 나도 한번 해볼래. 지금 그 이손 사촌 동생은 지금 삼성전자에 취직해 있고 남편은 변리사고 좀 그러고 이제 애 놓고 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가족과 잘 지내면서 휴가 때나 보너스 받으면 자기 어머니 저한테 이모죠 모시고 해외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아직 애가지만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라서 결혼을 조금 일찍 한 제 친구들 학부모들도 좀 있거든요. 아주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놀러 갈 때 저희는 그 만남을 가지면 특별한 단서 조항을 달지 않으면 항상 부부 동반 가족 동반이 저희는 기본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의문이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만나면 아이들도 같이 늘 함께 와서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뭘 하거나 할 때 항상 같이 하는 거죠. 국내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기 외식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로 앞에 캠핑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영화관이 될 수도 있겠고, 뭐가 됐든 간에 최대한 애들하고, 그렇다고 해도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에서 같이는 못 하거든요. 꼴랑 많아봤자 한두 번이지. 근데 그나마 또 같이 하려고 한다면 애들이 와서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게임을 하긴 해요. 근데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얘기하면 엄마랑 같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 모습은 저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하지 말라고 했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그 가족들 모일 때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같이 하니까 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이해를 하고 이걸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믿으니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다음 달이나 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리고 애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저는 좀 더 외곽으로 이사를 나가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현재 도시에서는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어딘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좀 뭐 학생 수가 좀 적은 그런 곳에 있다면 놀 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와 게임을 하긴 할 거예요. 저도 게임도 할 거고 인터넷도 할 거고 뭐 스마트폰, 태블릿 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 다 할 거예요. 우리 애랑. 그렇게 할 건데 조금 더 이제 외곽 가서 가능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요건 요거고 친구 놀 수 있게. 자, 그리고 네가 뭘 하냐? 뭘 하는지 숨기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다오. 같이 하자. 그러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장시간에 걸쳐서 게임에 대한 그 강연을 아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들, 저희의 그 편견을 깨는 얘기들을 쭉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맞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쵸? 공부하는 기계도 아닌데 계속 공부하라고 강요받는 그 아이들의 분노가 결국은 어떤 게임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장영철 PD님을 모시고 아주 특별한 강연을 잘 들었는데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